이슈 딥다이브는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 선투자 송범선 실장,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중국산 전기차 EU 관세 폭탄 확정. 앞서서 지난달 27일에 미국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을 했는데 유럽도 인상 대열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 이슈 어떻게 또 우리 장에도 작용이 될지 해석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김시은 팀장님. 일단 우리 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미중 간의 갈등, 특히 유럽과 중국 간의 갈등이 지금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 이런 기조는 조금 더 이어지게 되면서 중국산을 배제를 하고 우리나라 K배터리라든지 전기차 쪽에 대한 단기적인 수혜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존 관세 10%에 더해서 상계 관세 7.8%에서 35.3%까지 부과가 되는데 대상을 보게 되면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브랜드인데 중국 쪽에서 생산한 전기차 역시도 함께 관세를 맞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라든지 기아 혹은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현재 전기차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전기차가 유럽에서 4-5대 중에 한 대가 중국산 전기차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점유율 차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파일을 조금씩 뺏어올수록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사실 전기차 시장을 보면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성장률을 보게 되었을 때 중국만 잘 나가고 있어요. 탄탄한 내수를 바탕으로 했을 때 유럽이라든지 이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건데 중국산이 현재 유럽 쪽을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치킨 게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전기차 쪽에서 실적 나오고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2개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BYD라든지 리오토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적자인데 이렇게까지 치킨 게임 진행하게 되면 결국 돈이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거나 아니면 유럽 쪽에 진출한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데 유럽 쪽 진출하려고 해도 1년,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 다 깔아야 하다 보니까 지금 당분간은 2차 전지 쪽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내용들이 오늘 4680 관련했을 때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 결국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현재 Q단을 늘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특히 사이버 트럭 관련했을 때 가격은 다운을 하지만 Q 쪽으로 했을 때 더 늘리겠다. 그리고 현재 인도량이 사실 테슬라 인도량이 약간 우리 기대치보다 꺾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현재 이 정도 수준에서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 이런 다양한 모멘텀들로 인해서 현재 2차 전지에서 더 이상의 악재는 더 안 나올 것 같다. 여기서 바닥 딛고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내용들만 나온다면 바닥에서 다시 한번 수급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3분기 실적은 기대 안 하고 있어요. 어차피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실적 안 나올 거 뻔하고 지금 아직까지 전방 산업이 완벽하게 회복된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에 좀 더 베팅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2차 전지 관련 종목군 계속 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배터리가 이제는 악재보다도 호재에 민감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EU 쪽에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
최대가 45.3%까지 부과가 되는데 이게 중국 내부의 치킨 게임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전기차의 구조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송범서 실장님은 이번 유럽발 이슈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큰 호재다 이렇게 판단되고 실제로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은 오늘 상승률이 전기차 2차 전지가 대부분입니다. 예. 지금 뭐 중소기업까지 그동안 좀 잘 가지 못했던 2차 전지 주들까지 좀 상승해 주면서 굉장히 좀 탄력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뭐 45.3%, 46%까지 세금 올리고 또 테슬라 쪽도 EU가 또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9%까지 올리기 때문에 이 유럽이라는 하나의 큰 세력이 또 중국과 미국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EU 같은 경우는 이제 곧 탄소 배출량을 조절하는 그런 정책이 있죠. 자 그래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뭐 내년까지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2차 전지라던가 이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차를 줄여야죠. 왜냐하면은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탄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동차입니다. 산업 뭐 공장이라던가 아니면은 농기구, 가정집 이런 데서 나오는 양보다요.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를 많이 지금 2차 전지로 바꾸고 있고 그에 따라서 중국이랑 또 미국을 또 견제하고 유럽 자국들의 그런 이익을 좀 노리는 것이죠. 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또 틈새 시장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높아졌고 여기에 관련된 2차 전지 주들 오늘 뭐 굉장히 대부분 소부장 뭐 다들 좀 괜찮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중에서 좀 하나 종목을 좀 꼽자면은 오늘 이닉스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닉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 차례 뭐 정책적인 부분,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그 불이 나는 거, 화재 사건 때문에 말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인천의 청라야 사건 때 불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꺼지지 않았는데 이 불을 막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배터리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배터리 셀 패드를 생산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와 SK온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요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화 격벽. 이게 지금 중요한데, 여기가 이제 화재의 전이를 방지하는 거죠. 격벽으로 화재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고, 화재 폭발도 지연시킨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닉스가 오늘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뭐 2차 전지의 중심은 어느 정도 TCC 스틸인 것 같아요. 그래서 TCC 스틸을 중심으로 해서 뭐 철강주도 좋고 2차 전지도 좋고 4680 배터리 관련주로서 동원 시스템주와 TCC 스틸이 어느 정도 이제 맥락을 좀 잡아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닉스가 저는 좀 많이 좀 돋보이고 있고요. 이 종목이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24년 2월에 상장을 했어요. 자, 근데 오늘 좀 저는 좀 한 가지 특징적인 종목 흐름을 좀 발견했는데 이 이닉스가 이제 상장한 지 뭐 한 몇 달 됐잖아요. 이제 한 8달 이 정도 됐는데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올해 안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로 저는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뭐가 있으면은 전진건설 로봇도 얼마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오늘 올라가고 시프트업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오늘 13% 올랐어요, 이거. 자,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이런 저점에서의 올라가는 테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붙었다, 이렇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고요. M83 같은 경우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1%, 2% 올라가죠.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주목이 되고, 이닉스가 제가 말하니까 갑자기 또 올라가네요, 지금. 7%, 8%. 잘 올라가고 있는데 3% 아까 3%대에서 어쨌든 이닉스가 굉장히 저는 이 불을 잡는 기업으로서 네. 전기차 화재 사건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쩌죠? 분봉 보실까요? 네, 분봉 보니까 갑자기 올라가네요. 갑자기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올라갔는데 그만큼 또 오늘 배터리주를 시장에서 또 많이 보고 있고 이렇게 좋다는 걸 언급하는 그 목소리를 좀 귀 기울이고 있는데 이 시점에 이제 김시은 팀장님은 또 탑픽으로 어떤 종목을 보실지. 저 지금 당장 말고 네. 저는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꾸준히 모아가는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탑픽은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셀 쪽에서의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에 네. 현재 좀 분할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저는 여전히 키포인트 자체가 테슬라이고 테슬라 인도량이라든지 테슬라에 대한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대주전자 재료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물론 현재 오늘 증시에서 이닉스라든지 TCC 스틸 같은 종목군들이 좀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보였고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관련했을 때 앞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 나와주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ESS 관련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현재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고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역대급 실적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제가 앞서서 2차 전지 실적 안 나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 접근하려면은 저는 좀 뒷배가 있는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종목군들이 현재 자리에서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시은 팀장은 대주전자재료, 서진시스템, LG 에너지 솔루션 모아나가는 전략 언급해 주셨고요. 송범선 실장은 이닉스 꼽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전기차 배터리였고요. 다음 주제 보시죠. 하나에로스페이스 끝나지 않은 불꽃 축제. 주말 사이에 불꽃 축제 행사가 있었고 이게 한화 쪽에서 주관하는 행사죠.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고점 경신 계속되면서 불꽃을 보여줍니다. 중동 쪽의 이슈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고점 움직임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시은 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방산 안 좋게 이야기한 적이 없을 정도로 좀 증시가 안 좋을 때는 뭐 시장 방어 역할을 하고 있고 시장 좋을 때는 또 수출주로 실적 좋은 기업으로 잘 움직이는 기업이라서 항상 매매 전략은 똑같습니다.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전략. 그런데 최근 들어서 52주 신고가 흐름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좀 거래가 재개되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현재 자리에서 따라갈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물론 현재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는 있죠. 52주 신고가 올선 타고 계속 쭈쭈쭈쭉 올라갈 수가 있긴 한다. 다만 가격적인 메리트를 생각을 했을 때 이격이 벌어지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투자자들 방산주 다 좋은 거 알고 있어요. 실적 잘 나오는 거 알고 있고 수주 많은 거 알고 있고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국내 방산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런데 지금 이런 선을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현재 LIG 넥스원이 오늘 갑자기 올라간 이유도 그동안 이전 고점 라인 때까지 갔을 때 갑자기 TP가 꺾였습니다. TP가 꺾이면서 수급 빠져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약간의 박스권 만들면서 지지부진했던 흐름들이 나오는데 오늘 TP가 굉장히 많이 상향된 리포트가 나오면서 8%대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어요. 결국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또 리포트에 대한 목표 주가도 함께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수주 잔고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뭐 트럼프가 되든 저는 해리스가 되든 방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예산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어요. 방위비 쪽에. 그런데 그 기조를 현재 과연 끊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이랑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중국도 올리고 있고 일본도 올리고 있고 지금 폴란드도 올리고 있는데
미국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현재 방산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매도할 만한 단계는 아닌데 5일선을 주로 타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5일선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눌리게 되었을 때 분할적인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거기에서 조금 더 눌린다 했을 때 11선까지 보게 되는데 11선까지도 분할적인 매수 관점 조금 열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다만 21선까지 깨게 되었을 때는 약간의 투심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 지지라인 그때 다시 한번 또 나오는지 여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인적 분할 이후에 좀 저조한 듯 했었는데 결국에 그 저점에서 20%까지 또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단기간에 올라섭니다. 여전히 모멘텀 이어지고 있는 방산 업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송범선 실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굉장히 중동 쪽의 전쟁 때문에 방산주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180발 공격하면서 상당히 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번 주 중에 결판이 날 것 같은데 이란을 공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점들이 지금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산주들이 굉장히 좋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드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좀 태스크 포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드론 시장 점령을 위해서 선점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그룹 전체적으로 군용 드론, 뭐 도심 항공 교통 드론 사업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드론 관련, 그리고 이번에 중동 전쟁을 보면은 드론이 정말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드론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뭐 하마스, 헤즈볼라 쪽으로 막 드론으로 공격하고, 또 헤즈볼라 쪽에서도 드론으로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 현대전이 거의 드론이 역할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과거가 이제 탱크였으면은 드론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점인데, 네. 그에 따라서 오늘 뭐 드론 관련주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PC 디렉트라던가 뭐 제이시언 시스템 이런 드론 관련주들도 약간씩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드론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대전의 굉장히 핵심 전력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방산주로서는 저는 좀 핵심 선호주로 좀 꼽는 게 이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기죠. 전투기. 그래서 K 전투기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도 이제 한국항공우주도 그 드론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드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투기나 이런 회사들이. 자, 그래서 드론으로 해가지고 육군에다가 지금 성능 개량 사업에 좀 뛰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도 뛰어드는데 한국항공우주가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한국항공우주가 한화시스템이랑 엘빅과도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여러 회사들과 동시에 잘 계약을 하고 있고, 또 수리온이라던가 이런 것들, 성능 개량 이런 것들 시험이나 여러 테스트를 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저는 앞으로의 좀 방산주, 그리고 오늘 사실 오른 게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거의 다 신고가 막 경신하고 돌파하는 흐름인데, 이 종목은 차트를 보면은 거의 뭐 박스권입니다. 자, 근데 저는 약간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은 약간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국항공우주나 아니면은 뭐 PC디렉트 아니면 제이시언 시스템처럼 드론 관련된 좀 업종들, 좀 밑에 깔려있는 업종들이 좀 앞으로 튀어오를 가능성이 현대전의 이런 흐름에 맞춰서 좀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쪽의 재보복에 대한 관측이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란 정예부대 사령관이 연락 두절됐다는 소식이 또 오늘 나와 있는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방산 업황에 대해서 역시 송 실장님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요. 특히 하나그룹 쪽에서의 드론 TF 조직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대만과 미국도 역시 드론 공동 생산을 검토하기 위해서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드론 관련한 관련주 가운데서 지금 별로 오르지 않은 쪽에 대해서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송범선 실장님 의견 주셨고, 그리고 김시은 팀장님은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조정받았을 때 관심 가져보자,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평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시죠. 현대차, 웨이모, 구글차와 동행. 네, 증권사에서 오늘 분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구글의 무인 자동차 개발 업체 웨이모와 협력을 하면서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불붙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김신 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좋은 내용이에요.
이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현대차가 나아가는 비전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지는 않죠. 네. 거기다가 더해서 뭐 화신이라든지 서현이와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인도 IPO 관련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좀 달면서 음봉으로 마감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잘 살펴보면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을 때 장 초반 5분 안에 반짝 움직여요. 반짝 움직였다가 수급의 힘이 강하게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음봉으로 마감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께서는 아직까지 수급의 힘이 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연속성이 조금 더 나오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도주가 잘 잡히고 있지 않죠. 특히 거래대금이라든지 혹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갔다가 반도체 갔다가 바이오 갔다가 하는데 그 와중에 현대차, 그러니까 자동차는 끼워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해석을 할 때 긍정적인 내용들은 맞으나 현재 시점에서의 주가의 강력한 동력보다는 앞으로의 비전 쪽,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동력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율주행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내용들은 맞아요. 웨이모와 관련했을 때 이전에 구글차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었다면 이제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래도 조금씩 오픈이 되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내용들은 맞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이 내용보다는 자율주행 10월 10일에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 로보택시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수익화를 할 것인지, 그리고 기술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공개를 해서 현재 자율주행에 대한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왔고,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수익성을 이끌어내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비전은 굉장히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테슬라에 대한 로보택시 이벤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현대차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인도 IPO와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수급의 힘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인도 IPO 일정이 22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전에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보다는 부품주 쪽에서의 수익률이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의 특성이 이벤트가 나왔을 때 갭 떠서 올라가는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눌림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때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적인 매수를 통해서 올랐을 때 매도를 하는 전략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도 쪽에서 부품사들 중에서 매출 비중 좀 잘 나오고 있는 쪽이 화신이라든지 서현이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쪽에서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난 이쪽보다는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도 경기부양책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을 봐선 HL만도 역시도 함께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있고, 특히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을 봐서 코리아 FT 역시도 함께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정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 이슈 가운데서 서현이화, 화신, HL만도, 코리아 FT까지 현대차 관련주 가운데 관심 가질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송범선 실장님, 구글 웨이모와의 동행, 현대차의 모멘텀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방송의 주제가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봇,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테슬라에서 로봇택시, 택시 로봇 이렇게 해가지고 좀 10일 날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결국은 택시가 이제 무인차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운전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이제 택시를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 따라서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이쪽이 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대차도 웨이모 이쪽에 무인 자동차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오늘 AI, 인공지능, 로봇 이쪽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좋은 거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좀 살펴보시면은 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진 건설 로봇도 약간 로봇 이런 쪽이 좀 맞죠. 그리고 신규 상장주라 보니까 최근에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또 그리고 제가 오늘 최선호주로 이거 지금 꼽고 있는 거는 인포뱅크입니다. 인포뱅크가 이 자율주행차로서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이동체 관제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뱅크라고 해서 뭐 은행처럼 여기실 수 있는데 그런 업종보다는 자율주행 기능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하고 있고 SDV로 하고 있다는 측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쪽으로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다양하게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결국 자율주행이 되려면 인공지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AI가. 근데 이제 이게 챗봇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챗 GPT처럼 그런 AI 시스템, 비즈니스에 적합한 챗봇 시스템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인포뱅크가 여러 가지 그런 인공지능 관련된 시스템으로 자율주행도 좀 잘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뭐 현대차가 이렇게 웨이모화 하는 것도 무인 자동차 관련주로 좋고 또 테슬라 로보택시 이런 것도 좋고 여러 가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드론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인공지능이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에 따라서 인공지능 관련주 또 자율주행차 관련주 인포뱅크를 오늘의 여기 최선호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에서 파생될 수 있는 디바이스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송범선 실장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인포뱅크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두 분 들을게요. 고맙습니다.